자, 그럼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 하드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그 장치 중에서 기능은 입력 기능, 저장 기능, 처리 기능, 출력 기능, 통신 기능 이 5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입력 기능은 컴퓨터 외부에 있는 어떤 문자나 소리, 그림 자료를 입력 장치들을 통해서 컴퓨터 내부로 읽어드리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입력 장치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마우스, 캠코더죠. 카메라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이크, 버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입력 장치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장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주기억 장치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램이죠. 램은 주기억 장치죠.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있다가 전원이 나가면 데이터가 모두 휘발하는 그런 주기억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하드디스크죠. 얘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영구적으로, 물론 어떤 기계 장치에 영구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CPU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저장된 데이터나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각 장치의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처리 장치 CPU가 있습니다.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크게 또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본다면 이 CPU가 중앙 처리 장치이고 나머지 기계 장치들은 주변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U에 대한 것을 좀 더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길어질 텐데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저장 장치를 설명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출력 기능이죠. 컴퓨터가 입력을 받은 자료를 처리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 화면, 소리 등 다양한 신호로 변환해서 컴퓨터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출력 장치라고 합니다. 모니터가 있고요. 여기는 LED 등이 있는 거죠. 색깔로 뭔가를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얘는 그 버저죠. 소리를 내는 거의 스피커처럼 소리를 내는 버저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도 있겠고요.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출력 장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통신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컴퓨터가 유선 혹은 무선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된 다른 컴퓨팅 기기들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통신 장치입니다. 컴퓨터에서 대표적으로 랜카드가 있는데요. 이 랜카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UTP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광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AP 우리가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AP라고 하는 기계 장치들도 대표적인 통신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 SSD, USB, CD 또는 DVD 4가지로 나눠 설명을 할 건데요. 기억장치 중에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구분을 하죠. 주기억장치에서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다 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램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램에 특별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는 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원이 나가면 이제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다라고 배웠잖아요. 이제 그 램이 이제 주기억 장치이고 그 램을 제외한 롬도 주기억 장치라고 하지만 롬은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억 장치는 아니니까 여기서 빼겠습니다. 램을 제외한 나머지 기억 장치들을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다라고 보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저장 장치를 지정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있죠. 컴퓨터에 있어서 C 드라이브 영역, 또 우리가 파티션을 해서 D 드라이브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디스크 장치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렴하게 저장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죠.
보통 이제 그 하드디스크일 때 요즘 개인용 컴퓨터에도 1TB 정도의 하드디스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죠. SSD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 기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매우 빠른데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죠. 일반적으로 SSD 같은 경우는 요즘 좀 큰 거는 500기가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좀 나는 빠른 처리 속도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SSD만 달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용량이 좀 작은 거죠. 대신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USB죠.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보조교육 장치로 이제 휴대용에 가장 대표적으로 적합함. USB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또 휴대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 또 너무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 우리 인간은 언제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량의 크기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크면 비싸니까요. 좋은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CD와 DVD죠. 광디스크 장치라고 하죠. 음악이나 영화를 저장하는데 매우 적당한 저장 장치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러나 속도는 느려서. CD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죠. 요즘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얇아야 되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CD롬 드라이브 자체가 없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DVD는 이제 용량이 한 3, 4기가 정도 되니까 영화를 저장하는데 적당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저장할 때는 DVD를 사용하지만 CD는 CD 한 장에 영화 하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CD는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처럼 사라지는 저장 매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는 데이터의 처리 속도에 따라서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주기억장치, 캐시기억장치, 레지스터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구분을 하냐면, 사실 이제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나 또는 USB나 이런 그 기억장치들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언젠가 꼭 필요한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 저장된 데이터가 내가 어떤 필요한 문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CPU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CPU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억장치, 램이죠. 램에 탑재가 되는 거죠. 필요한 문서들만 선택해서 주기억장치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기억장치에서 곧바로 CPU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바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를 캐시기억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기억장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시기억장치에 있는 CPU처럼 아주 주소라든지 데이터 형태를 세분화해서 레지스터에 임시 보관을 했다가 레지스터가 바로 CPU와 만나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 속도는 결국은 CPU와 얼마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결정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캐시기억장치와 레지스터의 경우는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나 주기억장치는 CPU 내에 들어있지 않고 컴퓨터에 있지만 CPU 밖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캐시기억장치나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CPU 내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캐시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에서 불러온 실행 파일들을 캐시 기억장치에 임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기억장치라고 하는 논란에서는 자유로운 편이죠. 그런데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그 CPU 내에 존재하는데 그 캐시 기억장치에 가져온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게 쪼개서 레지스터에 저장했다가 바로 CPU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기억장치냐라고 하는 그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 기억장치에 있는 그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CPU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기억장치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억장치들은
그 네 가지의 조건으로 이렇게 그 계층을 구조하는 건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레지스터 쪽으로 올라갈수록 접근 시간은 감소하고 접근 속도는 증가하고 비용, 값은 비싸지고 용량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소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리 속도는 빠르면서 용량은 크고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지만 그런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빠른 기억장치일수록 비용이 값이 비싸고 용량은 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장치의 처리 속도를 우유를 구하는 방식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우유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보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우유가 있다면 이제 꺼내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우유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슈퍼를 가야 되겠죠.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서 마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슈퍼의 우유가 모두 떨어졌다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목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목장에 가서 우유를 얻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또 우유를 구할 수가 없었네요. 어떻게 할까요? 송아지를 내가 직접 길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유를 구하는 어떤 속도를 기억장치로 비교해 본다면 냉장고를 레지스터로, 캐시 메모리를 슈퍼로, 그 다음에 램, 주기억장치죠. 주기억장치를 목장에 있는 목장에서 우유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레지스터를 마지막 하드디스크를 송아지로 비교를 했습니다.